반갑습니다. 이 자주 뵈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작년에 뵙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이야 항상 모든 걸 설명을 드리고 또 건전한 지적, 좋은 보도 같이 협력해서 쓰고 싶었는데 제 마음만큼은 작년에 못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대변인이 아주 철저야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해드린 걸 저는 믿고 또 우리 중앙부처 대변인 중에 거의 역사적으로 최장수가 아닌가 중간에 승진을 해도 계속 대변인으로 남아있는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좋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언론한테는 도움이 됐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간부님들 다 많이 의지하고 있고 우리 기자분들도 그렇게 하셨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뭐 작년에도 제가 비슷하게 연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공식적인 방침을 다시 읽는 그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어련히 다 소화하셨을 것으로 믿고 제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방법이 발표한 거 읽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제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접촉을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신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며 또 어떤 점들이 우리 특허청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체제를 그야말로 세계 초인류로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그런 제 생각들을 공유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통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부분 암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제 나름대로 조금은 제가 써왔습니다. 제가 신문에 기고를 하거나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보통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할 말을 남들한테 써오라고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사무관 때도 또는 과장한테 국장할 때까지도 제가 발표할 거를 다른 분들이 써오시고 그대로 읽으면은 이게 제 생각은 아니고 또 그분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당신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이 발표할 거를 그대로 쓰느냐.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워낙 바쁠 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행인지 불행인지 한 몇 달 동안 제가 과연 앞으로 이 나라의 지배권 제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지배권 주식회사위원회에서 향후 5개년 동안에 국가 전체의 사진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예산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중기재정 계획이 다시 시작돼서 올해는 그야말로 향후 5년을 가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행정적인 이유 말고도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떤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또 상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는 청이 뭐 그렇게 달라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우리 지식재산 제도의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줄 영향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박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가늠하는 4가지 요건 중에 지식재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은 저희 처음에 출입하시는 기자님들 같은 경우 다 아시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뚜렷하게
딱 찍어서 얘기한 게 4차 산업의 성공을 가져오거나 또는 4차 산업에 대비해서 해야 될 국가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4가지 요건 중에 지식재산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재산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강한 지식재산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쉽게 무효되지 않고 또 상업화가 쉬우면서도 상업화에 따른 그 경쟁의 촉진으로 그에 대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재산, 그리고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 이것은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내가 독점권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행사할 수 있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재산, 그게 저희 뭐 특허청이 쭉 추구해오는 질 높은 무효화되지 않는 상표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여기까지 노력을 해왔고 쉽게 특허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심사 단계, 심판 단계, 그리고 소송에서도 특허의 특질이 잘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애써 왔습니다만, 특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유연한 지식재산입니다. 유연한 특허권, 유연한 상표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연한 지식재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지식재산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게 상당히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모든 요건들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권리의 행사나 모든 것들이 법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지식재산은 가장 유연하지 않고 엄격한 틀 안에서 유지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세계 모든 나라들이 특허를 기반으로 한 산업발전, 또 상표를 기반으로 한 건전한 경쟁 질서의 확보,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고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지식재산, 유연한 지식재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의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지식재산으로서의 그 특성의 외연을 넓혀나가는 그런 의미다라고 우선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그친다면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의 요건이 전제될 수 없는,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것들에 불과하지. 4차 산업혁명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갖춰야 될 지식재산의 종류의 권자를 빼버렸습니다. 권리로서가 아니고 남의 아이디어로서의 지식재산, 그리고 내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것에 대한 끝없는 가치부여입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이 특허권으로 되지 않더라도 또 하나의 상표가 있어서 그게 상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나의 신용, 이것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단히 사용한다면 권리 이전에 이것은 좋지 않은 거다. 특히 기술 발전이 빨라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세계에서 어떤 기술이 어떻게 움직이고 누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했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이 시대에는 권리 형성 자체에 1년, 2년이 걸리고 그 권리를 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3년, 4년이 걸리는 이런 식의 지식재산 제도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결국은 그렇게밖에 못한다면은 신속성을 요하는 아이디어의 경우는 다른 식의 보호를
찾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그 유연하다는 뜻이 내가 만든 것을 남이 베끼지 못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복잡한 법제, 오래 걸리는 법제로 갈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실생활에서 내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많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쉽게 보호가 되고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신속한 연결,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과의 연결을 따라잡는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특허청에서도 신작에 상표법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상표죠.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도 그게 유용하다면 그걸 베끼는 사람들은 남의 시중을 무단히 절취한 것을 그렇게 봐야 된다. 아니 등록도 하는 권리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아니 등록은 안 했어도 세상이 다 아는 걸 베꼈다면 손도 안 대고 남이 애쓴 것을 도용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특허는 그렇게 아직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권리가 없으면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허의 경우도 꼭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남이 만든 기술을 특정한 경우에 사람을 빼가든 자료를 제출하는 또는 강압적으로 그냥 뺏어버리든 간에 그것들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업 비밀이 그린 것이죠. 특허권이 없어도 남이 비밀로 감춰놓고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거꾸로 파헤쳐 나가서 무단히 절취하는 것들은 특허권이 설정이 되지 않더라도 권리의 침해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식재산 제도는 저작권 방식으로 갑니다. 내가 만든 음악 이것들이 권리화 돼 있지 않아도 누군가 나와 비슷한 사람을 그래서 만든다면 일단 너 내 거 베꼈지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내 거 베꼈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베꼈지 안 베꼈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은 우리 심사 심판 과정이 없이 바로 법원에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법원이 음악을 어떻게 아느냐?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작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작권 평가위원회라서 이런 데다 물어봅니다. 이게 전문가적 교양으로 봤을 때 베낀 거냐? 거기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보내고 또 베낀 게 아니라고 위치되는 그런 식의 훨씬 빠르죠. 심사 심판을 담당하는 특허청으로서는 이런 변화가 우리 조직에 좋지 않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특허청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식으로 물론 중요한 특허 또 중요한 상표에 대해서 출원과 심사와 심판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업무고 그 이외에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이 더 생겼다는 겁니다. 유연한 특허의 기본이 되는 이 빠르고 또 권리의 정보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도 내가 베낀 것을 나의 아이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 즉 다른 방식의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저희 부정경쟁방지법이 있고 권리가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처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조정제도라든지 많은 다른 대체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다 유연한 것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연함 그것이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고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참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건수도 늘지 않았고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아주 각광받는 제도로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선행기술조사라나 이런 것들도 정부의 조금은 딱딱한 그런 것보다도 보통 11월에 관행에서의 그걸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고 민간이 경쟁적으로 누가 누구 걸 베꼈는지 또 이것이 독자 문법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조사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특허청은 이미 유연한 시스템 제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올해 한 해 주안점을 대에 두고자 하는 것들은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미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기 거를 손해보면 옛날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게 절도에 해당된다는 그런 인식들은 이미 널리 퍼져 있고 내 걸 뺏긴 사람들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과 애플의 사례처럼 그렇게 한 산업의 운명을 가름하는 그런 큰 사건도 있었고 또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서 대기업의 좋지 않은 관행들을 타파해야 된다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가진 그 부분도 있고 또 음식점을 비롯한 서비스 업체들이 자기의 상표에 대한 그 인식은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지재권에 관한 대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항상 쉽게 써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쉽게 쓰니까 오히려 우리 독자들한테는 다 아는 얘기 하지 말고 좀 눈이 번쩍 뜨이는 걸 좀 써줄 수 없느냐 이런 그 댓글까지 달리는 것을 보면은 우리 업계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까지 지재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인다. 이거에 떠나서 이제 높아진 지식재산을 같이 일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새로운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쪽에 집중하는 것. 즉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하는 그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극선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심판 그리고 고정행위 그쪽뿐만이 아니고 지식재산으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은행이 예금을 들지만 하는 게 아니고 투자도 하듯이 저희도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출된 지재권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재산적 가치로서 존중을 받으며 또 어떻게 해야지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도 저희 행정의 중요한 분야로서 저희들이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IP금융, IP-R&D 그리고 특허기술 거래사, 특허기술 평가사 그리고 몇 가지 감정 그리고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시장 경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리사와 변호사들이 단순한 직역 다툼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법률 수요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할 일은 많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심판도 보다 정교하고 또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속도 위주로 했습니다만 속도보다도 앞만 빨리 해도 그게 무효되고 도로 내려온다면 더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쉽게 무효되지 않는 그쪽을 또 저희들이 계속 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과 속도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쪽을 좀 더 할 것인가 하면 저는 질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특허 행정의 개개와 또 법원의 개개와 법으로서의 대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 그리고 사법부 특허법원과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면서 단순한 직역의 수호가 아니고 올바른 특허 행정, 올바른 특허 법 체계 이 모든 것들이 두루두루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진 역량을 전부 집중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길게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길게 드리고
개인적인 것 포함해서 또 작년에 이건 꼭 알고 싶었는데 특허청의 입장이 대변인 에이브드 가지고는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또 여기 또 담당 국장님들 주무관님 다 나와 계시니까 같이